그래서 되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꼈나?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방황하다가 4학년 때부터 결국은 완전하게 쓴 거는 4학년 때부터. 애기가 이렇게 안경 끼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많이 깨먹잖아요. 자, 요거 해서 여러분 기억합니다. 교복은 얼마요? 50만 원. 안경도 뭐예요? 50만 원, 좀 비싼 건 50. 이렇게 해서 한도가 있다는 거, 두 개. 두 개는 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는 좀 되잖아요. 그리고 체험학습비 있잖아요. 나왔는데 보니까 체험학습을 왜 제주도로 가지? 제주도 체험학습비, 제주도 가는데 뭐 40 몇만 원 얼마 달라 하더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어디에 가는지에 좀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국내 보통 체험학습 고등학생들 보니까 2박 3일로 해서 코스가 여수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부산으로 가서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고 여수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고 뭐 그렇더라고. 설악산 가는 코스도 있고 그런 금액 해보니까 한 30만 원 좀 되더라고요. 제주도 가면 40만 원 좀 넘고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큰애 입장에 둘째 입장에서 다 여기 해당이 돼요. 그 이놈이 첫째는 산후조리원에 안 다니는데 둘째는 산후조리원에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150만 원 들었어요. 2주에. 지금은 한 200에서 250 정도 들어요. 2주에. 그래서 그 물가를 감안해서 뭔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기억하세요. 기억하려고 제가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런 거 교복 구입병 초등학교는 안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된다. 이렇게 보면 교과서 구입 대금이라지. 그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국외 교육비는 인정해요. 외국에 쓴 거 인정해요. 대신에 요건이 뭐냐면 국내 공교육과 유사한 시설에 입학해야 돼요. 즉 이 말은 저 캐나다 밴쿠버 대학에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밴쿠버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뭐 하이스쿨에 들어가면 되는데 밴쿠버 대학 부설 어학원 이건 안 돼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어학원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예외적으로 국외에 사용하는 거를 그죠?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국외 의료비, 뭐 국외 그죠? 신용카드 사용에 국외 보험 이런 거 다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요거만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요거 됐고요. 대학원비는 안 해줍니다. 공제 안 해준다고 원칙적으로. 단 소유자 본인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스 통학비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직계존수 교육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좀 논점을 한번 보죠. 어떤 의미인지. 직계존수교 교육비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인정 공제를 해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 아버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만 66세. 근데 퇴직하시고 장애를 당했어요.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만학도라서 꼭 있잖아요. 대학을 가고 싶다 해서 은퇴한 후에 방통대를 다니신 거예요. 방통대 다니는데 금액이 이제 200만 원 들었다 할게요. 근데 갑자기 장애를 당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을 받았다 할게요. 장애인들이 받는 특수교육을 받은 거예요. 300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해서 500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소득이 없어요. 나이는 안 따지잖아요. 교육비는. 맞잖아요. 나이는 안 따지고 신교육이는 없냐. 나이는 안 따진다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돈만 안 벌면 된다.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공제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고.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비는 무조건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요건에 상관없이 뭔가 공제가 안 된다 이 말. 불가능하다. 그죠?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공제 안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받는 특수교육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걸 안 해주면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야?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의 교육비지만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 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뭐 대체적으로 다 한 것 같고 이제 남은 거 요거 한 5분만 해보면 되겠네. 공제되는 거.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지만 언제가 되겠지? 5번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떤 건지 볼게요. 소득자가 본인 소득자가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부양가족은 안 돼요. 소득자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가 학자금이 없어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대학 다니시면 학자금 대출 신청하잖아요. 그럼 누구 명의로 대출을 한 거죠? 대학생 걔 명의로 있죠. 대출을 꺾은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꺾었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그 학자금을 갚게 되잖아요. 그 대학생 입장에서 교육비 공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대학생 명의로 돈을 빌렸잖아요. 그죠? 없죠. 그러면 나중에 취업을 하면 학자금을 대출을 상환하게 돼요. 그 상환할 때 뭡니까? 예, 그죠? 그때 교육비 지출한 걸 지금 상환하니까 그때 못 받았으니까 지금 공제를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자가 옛날에 대학생 때 학자금을 꺾어야 되는 거지. 알겠죠? 예, 뭐 부모님이 받아먹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취업해서 학자금을 상환할 때 그때 상환액 전액을 교육비 공제를 해준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에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은, 그죠? 이게 그 교육에 굉장히 관심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학문에. 그런 친구들이라면, 이거 우리가 돈 없이 좀 있잖아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제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너무 비싸요, 지금. 그죠? 너무 비싸. 우리 대학교 있잖아요. 학자금이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은 900만 원 넘고요. 그 앞에 예술대랄지 공과대 이런 데는요, 1000만 원 넘는 데가 부지기 있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자녀 2명을 대학을 동시에 다닌다고 보세요. 그걸 부모님이 된다고 보면 벌어가지고 번 돈에서 그죠? 오래 벌어가지고 그 돈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모아서 그걸 해야 되니까 빚을 내고. 대단히, 그죠?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좀 보시고,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한도가 있는 거 있잖아요. 한도가 있는 건 4개 꼭, 그죠? 아까 전에 그림도 그렸는데 요거 꼭 알아가지고 한도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요, 직계존속교육비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법에서 연령 요건하고 소득 금액 요건을 따지지 않는 게 의료비가 있었잖아요. 의료비는 그 사람이 연령과 소득 금액을 따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2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법에 딱 통틀어가 2개가 있어요. 그 부양가족의 연령과 소득 금액을 따지지 않는 게 딱 2개 있어요. 의료비하고랑 직계존속의 뭡니까? 장애인 특수교육비. 요 2개가 있죠. 따지지 않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해가나요? 그죠? 이제 기부금 볼게요. 이제 기부금은 말 그대로 약간 논점이 있어요. 기부금은 이제 기본에 우리가 15%가 돼요. 해당액의 15%를 공제해 주는 게 기본이고, 12%짜리도 있고 하는데, 그 고액의 기부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초과하는 기부에 대해서는요, 이 공제세율이 뭐예요? 30%로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500을 했다면, 2천만 원 했다고 하면, 그 1,000만 원까지는 150만 원 해주는 거고, 15%니까.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요, 30% 해주니까 3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만약에 기부했으면요, 결국은 450만 원 뭐예요? 캐시백이 되는, 내가 낸 세금이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거 몇 개 말씀드릴게요. 기부금은 우리가 지불할 때 좀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법정 기부금이 이렇게 쭉 있죠, 그죠? 국방헌금이랄지, 재선금이랄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사사, 이런 것들이, 그죠? 법정 기부금이 됩니다. 요거를 왜 구분하냐면요, 칸이 다르다고요. 칸이 다르다는 말은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 넣으면 한도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리에 잘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게 뭐야? 이런 것도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종교단체에 기부했다면 종교단체 칸에 집으면 되잖아요. 교회, 성당, 사찰에 기부했다고 하면, 그런데 집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구분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고요. 우리 사주조합 기부는 출제 안 되지만,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했다면 그 칸에 집으면 된다고.
근데 이제 논점이 되는 건 이 두 가지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지정기부금인지 법정기부금인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정 지정기부금은 여러분들 불우이웃돕기랄지 뭐 사회복지법인이 있죠. 이런 데 기부하는 거다. 공익단체. 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법정기부금에 보면 정치자금이 있거든요. 정치자금은 소득자 본인만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어제 소득자 본인만 된다고 했는 거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현재자매 조금 볼까요? 안 되고 직계전수계 교육비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던 거 이거 좀 적어놓고 이제 문제 풀 때 풀어야 되니까 한도도 한도도 왜 지었지 내가? 바보였지. 일을 두 번 하네. 일단 우리 소득자 본인만 되는 거 해볼까요? 또 기억합니다. 본인만 되는 거. 셋, 네 개, 5개 정도? 5개. 기억해야 돼요. 그거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거 적어놓고 우리가 할 거거든요. 소득자 본인만 되는 거. 우리 대학원비. 그 다음에 주택에 관계된 게 있어요. 주택은 여러분들 주택청약 종합저축하고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랑 월세세 공제 있죠. 월세. 그거는 소득자 본인만 된다고요. 부양가족이 월세를 내면 안 돼요. 소득자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월세 계약을 하고 내야지만이 월세가 된다고. 보석자 본인만 된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치자금. 지금 기부금 중에 정치자금 요거는. 그 다음에 연금저축. 그죠? 이렇게 3개는, 이렇게 5개는 소득자 본인만 된다고. 알겠죠? 소득자 본인만 되는 거지 했고요. 그 다음에 7천만 원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요. 이하만 되는 거. 그죠? 첫 번째가 바로 요거. 여기 주택청약 4개, 주택청약 종합저축. 월세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의료비 중에서 산후조리원 200만 원 되는 거 있잖아요. 200만 원 공제되는 거, 이거랑. 그 네 번째가 바로 우리 신용카드 중에서 도서, 그죠? 공연사연분 있죠. 도서 공연사연분은 뭡니까? 총 7천만 원 이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되죠? 이거 안 적어도 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좀 또 적어 놓고 가요. 그러니까 아까지는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한도가 있는, 그죠? 공제 항목 있죠. 요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번. 네. 그리고 한번 해보면 우리가 교복 있잖아요. 교복. 안경 컨택트 렌즈 비용 50만 원 한도. 이것도 50만 원. 우리 애가 이제 놀러 갔다 했잖아요. 체험학습비. 요거는 적었잖아요. 체험학습비는 30만 원. 그럼 산후조리원은요? 200만 원, 그죠? 이렇게 한도. 요거를 좀 알아주세요. 요거 문제 풀 때 기본 소스예요. 여기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있어서 딱딱딱딱 판단해서 있죠. 딱딱, 그죠? 하나씩 직독직해 하듯이 뭔가. 글을 읽어낼 때 탁탁탁 있죠. 논점이 튀어나와야지 아주 쉽게 편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하다가 갔는데 정치자금은 뭐야? 누구만 된다고요? 네, 소득자 본인만 된다고. 부양가족이 정치자금 내면 안 된다. 다른 거는, 그죠? 다른 것들은 부양가족이 내도 인정해줘요. 하지만 요거 정치자금은 소득자 본인만 한다. 근데 정치자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치자금하고 할 때 재해 났다. 많이 나와요. 재해하면 무조건 법정. 불우이웃을 도왔다. 사회복지법인에 했다고 하면요. 지정. 그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에 정치자금을 한번 볼게요. 뭐 어떤 놈인지를 볼게요. 정치자금은 집에 있는 게 좀 독특한데요. 정치자금은 만약에 10만 원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정당이나 정치인한테
근로소득자 모든 거주자가 만약에 기부를 했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법정기부금은 제로예요, 제로. 제로, 없어요.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제로다 이거죠. 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하거든요. 제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우에 3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면요. 그러면 법정기부금은 10만 원을 제한 금액이니까 뭐예요? 10만 원을 제한 금액이니까 20만 원이 법정기부금 된다 이거죠. 그럼 10만 원의 정책을 먼저 하세요? 그럼 10만 원은 뭘 해주냐면 요걸 해주는 거예요. 1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세 공제를 해줘요. 110분의 100만큼을 공제해주고, 그래서 해주고, 그 다음에 해당 금액을, 그 초과하는 금액은 15%를 세공제해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정치인한테 좀 효율적인 우리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 10만 원 했다면 10만 원 여기 110분의 10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얼마 세공제 받는 거예요? 90909를 받는 거예요. 세공제를. 왜 90909냐면요. 우리가 모든 환급은, 납부와 환급은 지방소득세하고 같이 되거든요. 같이 10%하고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얼마가 돼요? 10% 금액이 되니까 세공제를 해서 지방소득세 10%니까 909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더하면 10만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잘 보세요. 내가 정치인한테 10만을 기부하면 결국은 캐시백이 얼마 되는 거예요? 지방소득까지 포함하면 10만 원이 세공제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공제를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죠? 기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정치인한테 별로 뭐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런 말 많이 해요. 10만 원을 기부하시면 10만 원 돌려받는 거 아시죠? 이렇게 멘트를 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10만 원 내면 1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라고. 물론 내가 낸 세금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트랙이 다르잖아요. 10만 원 기부할 때 10만 원까지는 요 110분의 10 트랙으로 가는 거고 초과액이 뭐야? 15% 트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입력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